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안평환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도시도 생명체이거든요. 그래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러한 쇠퇴한 도시를 생명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곳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가 이제 그 공동체가 많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동체를 회복한다 할지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 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일자리까지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을 주민들이 주도하에 행정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들이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낙후된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그 도시재생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도시 개발 방식은 전면 철거 방식, 또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내모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도시재생은 커뮤니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부자 계층까지도 더불어서 같이 포용하는 네. 그런, 사회적 통합, 또 주거복지의 방점을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재생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만약 이 도시재생이 추진이 된다면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단순히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마을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까지 염두에 두는 경제재생 활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인시장, 야시장에서도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송정역 시장을 보면은 청년 상인들이 창업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결국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통해서 이런 일자리까지도 창출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자체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광주 전남에서 6곳을 선정하는 재생 사업에는 네. 무려 28곳이나 이렇게 뛰어들었다고 네. 하는데요. 네. 지방비 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지역계 이렇게 재정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연간 지금 100곳의 마을에 약 10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올해 광역 단위의 3곳밖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이 10조가 되는 재원의 문제지 네. 않겠습니까? 이 재원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특히 지자체는 지금 대단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5대5 매칭 펀딩 방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5대5에서 6대4의 매칭 펀드로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광주가 다른 지역과 좀 차별성을 둬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광주형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어떤 조직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랄지 문화기획자 같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청년들의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좀 창업도 하고 또 문화와 결합해서 주거 기능까지도 좀 결합된 도시재생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를 들자면요. 청년 복합 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형태들을
지금 청년들이 대단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광주시가 이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도시 재생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금 도시 정책 아니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거든요. 전국 네. 최초로 지자체 중에 처음인데요. 특히 그 더 숲이라는 청년 센터가 있고요. 네. 아이플렉스라고 하는 청년들의 창업 동아리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네. 지금 아이플렉스에도 약 20여 개 이상의 창업 동아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 광주는 청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들이 좀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그 양동에 발산 이 달동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발산 창조마을로 그렇게 만들어간다랄지요. 또 대인 야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랄지 또 송정 역시장을 청년 상인들이 창업활동의 다양하게 활동을 전개한다랄지 또 양림동에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같은 그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 좀 네.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도시 재생을 할 때 커뮤니티를 파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람들이 한 커뮤니티 안에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려면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재생은 그 마을이 그 지역 공동체가 그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1000개의 얼굴을 가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정체성에 맞게 추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마을의 기초조사를 잘해서 네. 특색을 잘 좀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행정 그리고 전문가 지역사회까지 끊임없는 소통이 통해서 그 주민들이 이렇게 공감대를 지역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힘만큼 추진해야 됩니다. 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네.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고 전개해야 되고 마을 공동체와 따로따로 전개하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가요? 아직 성과를 말씀드리기까지는 네. 좀 네. 곤란합니다만은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또 이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오는 10월 27일 날 창립 이렇게 이제 오픈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주민들과 또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또 광주시가 도시 재생에 관련한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잘 준비해서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갈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청년들이 이렇게 예술가들과 결합을 해서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방금 전에 또 말했다시피 대인 야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 예술가들이 이 대인시장에 들어가서 그런 네. 활성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양동의 그 달동네의 열악한 동네를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력을 불어넣고 또 그 발산 창조마을이라는 것을 창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양림동의 역사마을 만들기와 같은 그런 곳에 청년들이 투입돼서 그런 문화적 역량과 감수성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까지도 그런 새로운 일자리까지도 만들어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광주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도시재생의 예정
말하기 전에 좀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올해 내년은 이제 그 센터가 처음 시작하지 예,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에 관련한 기반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 재생이란 용어가 우리 시민들이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익숙치 않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도시 재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민 교육. 그럼으로써 그렇게 주민들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끝으로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공모 사업 잘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27일 날 저희 센터 개소식과 기념 토론을 합니다. 그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 안평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